이천에서 출발해 일본 사카이 미나토까지 갈 유람선입니다. 이틀 동안 항해를 해서 일본에 도착할 겁니다. 이야, 정말 큰 배네요. 이 수영장에 있는 걸 보니까 꽤 규모가 컸죠? 예, 무척 컸습니다. 네. 15층 높이의 유람선이었는데요. 구석구석 돌아보는데도 체력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객실이 저는 좀 궁금해요. 배가 넓은 만큼 객실도 다양했는데요. 제가 묵은 객실입니다. 참 아담하면서도 밖에 바다도 볼 수 있는 그런 객실이네요. 바다가 보이는 중간 정도의 방이었습니다. 이것은 훈련 확인 카드인데요. 배에 머무는 동안 구조 훈련은 꼭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좌석은 정해져 있는데요. 모든 음식이 무료여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찐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배 안에 공연도 많이 하죠? 네, 유람선 곳곳에서 공연이 열리는데요. 클래식이든 팝이든 취향에 따라 골라서 즐기면 됩니다. 그날그날 행사는 배 안에 신문에 적혀 있어서 신문을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연이 많은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있으면 오히려 아깝겠어요. 예, 그렇죠. 다음 날은 문 밖에 종이를 꼽아도 선실 안에서 아침 식사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게도 할 수 있군요. 배는 넓지만 조금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운동시키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네, 소화를 시켜주는 거죠. 운동이 싫으면 뭔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어요? 뭐 요리하시는 거예요? 요리 재료가 멋진 장식이 되었는데요. 어떤가요? 와. 그럴듯하죠? 네. 또 다른 곳에선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야, 잘 그리시네요.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배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내게 됩니다. 실내가 답답하면 이렇게 갑판에 나와 햇살을 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날은 선장 주최 칵테일 파티가 있었는데요. 크루즈 여행에서 정장 한 벌은 필수입니다. 이태리 인이었던 선장과 사진도 찍고 함께 칵테일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뭐 좀 배우고 운동하고 뭐 먹고 하다 보면 금방 도착하겠어요. 첫 도착지인 일본의 사카이 미나토입니다. 일본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마을인데요. 항구엔 버스들이 유람선 손님들을 태우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람선은 움직이는 국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배는 이탈리아 배였는데요. 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출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하군요. 일본은 습기가 많은 탓인지 지붕에 유약을 발라 지붕들이 반짝였습니다. 또 집집마다 커튼을 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는 아타치 미술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내부에서는 일본 전통 공예 중 하나인 오칠 공예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옷 공예가 있는데요. 느낌이 다르네요. 예, 많이 다르죠? 네. 정원이 유명한 만큼 정원 감상을 빼놓을 순 없죠. 대나무에 받쳐 졸졸 흐르는 물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1,500엔을 내면 이런 경치를 감상하며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막 사진 찍고 하는 게 뭐예요? 아타치 미술관이 자랑하는 정원입니다. 미술관 설립자인 아타치 젠코가 죽을 때까지 일본 전국의 소나무와 돌들을 수집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5만 평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멋지죠? 네. 두고 보기엔 아까운 정원이었습니다.
미술관에선 수묵화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림에서도 역시 우리와 다른 문화가 엿보였습니다. 각자 개성이 다른 거죠? 신기한 것은 돌 하나 나무 하나 철저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었는데도 편안함을 준 점이었는데요. 그만큼 고민한 흔적이 사람들 마음에 전달되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일본식으로 꾸며 놓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항구 근처에는 멋진 정원뿐 아니라 멋진 거리도 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미스케 시게루라는 만화가를 기리는 요괴거리인데요. 거리에는 온통 미스케 시게루가 만들어낸 캐릭터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서 좋아하겠어요. 그렇겠죠. 특히 만화가는 이곳에서 자란 체험을 바탕으로 요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만화가 이 거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캐릭터를 좋아하는 일본답네요. 작은 아이들을 잘 살린 마을 같았는데요. 각종 요괴 모습의 청동상이 무려 100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요괴 거리 맞네요. 이것이 개개개의 기타로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 캐릭터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캐릭터 때문에 좀 통일감이 있고요.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더욱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좋아하시나 봐요. 알고 찍을 수도 있고요. 저처럼 재미있으니까 기념으로 찍기도 하죠. 네. 둘러보니까 좀 재밌는데 저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알고 보면 더 재밌긴 하겠어요. 그렇긴 하겠죠. 마을엔 요괴들을 만날 때마다 도장을 받는 코너도 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마을을 돌아보게 했던 점도 좋았습니다. 여객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항구에 내리면 각자 취향에 맞춰 여행 코스를 정하는데요. 저는 반나절만 돌고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항구 앞은 돌아오는 여객 손님들을 만나러 분주했습니다. 특히 현지 주민들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데요. 환송회였어요. 어머, 아이고, 떨어뜨렸어요. 틀려도 주민들이 모습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환송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 모습을 보면서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이거 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겠어요. 특히 작은 도시일수록 자신의 도시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도록 열심히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족대까지 있고요. 남녀노소 따로 없이 마을 사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하나 봐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순수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환송 공연으로 끝이 아니라 배가 떠나니까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요. 끝까지 열심히 흔들어줘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배는 밤새 달려 다음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구로베입니다. 구로베에서는 일본의 알프스로 불리는 구로베 알펜 루트를 찾아갈 것입니다. 벌써 저 멀리 설산이 보이는데요. 저기에 가는 건가요? 네, 이때가 5월이었는데요. 산에는 눈이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오를수록 기온이 떨어져 겨울옷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다테야마 역에서 산으로 오르는 트랩을 탔습니다. 산을 오르는 길은 쉽지 않았는데요. 트랩을 타고 터널을 지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또 올라갔습니다. 이제 정상에 오르신 건가요? 아니요. 아침부터 서두른 탓에 점심을 먹고 나머지 경치를 둘러봤습니다. 도시락이 참 예쁘게 나왔지요. 하지만 왠지 푸짐한 한식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도 설산을 바라보며 먹으니 나름 별미로 느껴졌습니다. 네. 이제 알펜 루트의 하이라이트 설벽을 만나러 갑니다. 양옆의 설벽이 도대체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2m는 훨씬 넘어 보였습니다.
이런 장관을 만들어낸 장비차입니다. 눈 벽이어서 벽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금세 손가락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서도 많았어요. 이런 데서는 낙서를 해도 되죠. 다시 지울 수도 있으니까요. 설벽은 눈이 많을 땐 더 높이 쌓인다는데요. 마치 동화의 세계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네, 일본 사람들도 꼭 오고 싶어 하는 곳이라 관광객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다테야마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이 설산이 굽이치 오른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장관이 보시네요. 그렇죠.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릴만 했습니다. 네. 전망대에서 케이블카와 트랩을 타고 구로베 댐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 케이블카 타실 때 아찔하셨겠어요? 조금 무서웠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터널을 통과하니 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이 댐이 관광 명소인가 봐요. 예, 옥빛 호수가 설산과 어울려 멋진 장관을 이뤘습니다. 여기가 댐의 중심입니다. 힘든 공사였기 때문에 사상자도 있었다는데요. 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감동적인 경치였습니다. 다음 찾아간 항구는 마이주로 항입니다. 역사적인 고도인 교토가 가까워 기대를 안고 찾았습니다. 여기는 교토의 명소 긴카쿠지입니다. 금각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누각만 봐도 금세 어딘지 알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각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리전입니다. 특이한 건 1, 2, 3층 건축 양식이 다르다는 점인데요. 1층은 규종 양식, 2층은 무사 취향이고 3층은 중국 양식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길게 늘어 있어서 봤더니 돈을 던지며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랑 비슷하네요. 금각은 노곤사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노곤사라는 이름이 금각에 묻혀버렸는데요. 하지만 기도를 올리는 사원의 기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네. 종교를 떠나서 마음을 다해 소원을 비는 일은 어느 장소가 다 통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겠죠. 이런 것도 당겨보시기도 하고. 금강산도 식후경이 나고 교토의 전통 점심 식사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떤 게 나오나요? 메밀면이 나왔는데요. 일본답게 앙증맞은 양이었습니다. 네. 이날은 크루즈의 마지막 날이라 자유시간을 이용해 교토의 니조우성을 찾았습니다. 니조우성은 17세기에 세운 성인데요. 그래서 에도 시대의 건축물이나 그림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입구부터가 무사히 모자 같네요. 그렇게 보이죠? 성은 안타깝게도 찍을 수 없었는데요. 저기 침입하면 바닥에 소리가 났던 마루는 휘파람새 마루로 불렀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면서 할 수 없었던 이 무사들의 삶이 느껴지는 그런 건축물이네요. 밤에 제대로 잠들기가 어려웠겠죠. 네. 니조우성은 교토 문화재를 구성하는 17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도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자에서는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서 물이 얼마나 맑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오래된 건물을 잘 보존한다는 거는 그 나라 또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죠. 예, 맞습니다. 정말 부럽더군요. 이제 일본에서의 3박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쉽네요. 교토에서도 역시 환송식이 열렸는데요. 자신의 고장을 찾는 사람들을 성실껏 배웅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곳에 대한 좋은 인상을 오래도록 남도록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조용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크루즈를 이용한 덕분에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일본 여행이었습니다.